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방 시스템, 거기서 왜 혼자서 할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감자탕이나 순댓국 같은 개인 브랜드는 그때 다 없어져. 그때 그게 다 작살이 나요. 왜 그러겠어요? 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하면 안 돼요. 창업의 창작이 때문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지금 감자탕집. 또 우리 많은 아이템 했지만 또 감자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감자탕집 관련돼서 여쭤보기 전에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요즘 요식업 시장이나 창업 시장은 좀 괜찮으나요?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유튜브에서 대박이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 빼고는 환경이 달라졌죠. 환경이 달라진 만큼 그전 환경에서 목표했던 바를 지금 못 이루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죠. 감자탕집 같은 것도 그러면은 프랜차이즈든 개인 창업이든 전이랑 되게 많이 달라졌겠네요. 그렇지. 감자탕 쪽도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주머니 사정이 비워질수록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서민 음식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감자탕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계속 먹어왔던 음식이고, 한마디로 밥집으로서의 감자탕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그래도 좀 유행도 좀 안 탈 것 같고, 대충 점심도 팔고 저녁도 팔고 이럴 것 같고, 소주 한 잔도 어울릴 것 같고, 식사도 될 것 같고, 뭐 배달도 가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일단 이 감자탕을 우리가 좀 먹으면서 좀 자세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보니까 뼈찜도 있더라고요. 뼈찜보다도 우리는 감자탕을 우리가 근데 이제 뼈찜도 소자는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자꾸 다 먹을 것도 아니면서 막 추가하면 안 돼. 배부르면 술이 안 들어간다고. 술배 때문에. 새로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테라. 대표님은 이제 이 시리즈에서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조금 고려해볼 만한 아이템 같은 거 많이 소개하시잖아요. 감자탕이 초보 창업자한테 그러면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항상 내가 얘기하는 생존 포인트가 뭐예요? 적은 인건비, 뭐 적은 노동 강도, 낮은 원가율, 적은 인건비, 임대료가 좀 낮고 평수가 좀 작아도 할 수 있는 아이템. 사실 우리가 적은 인건비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 감자탕이나 순댓국이나 이런 우리 서민 메뉴들은 애초 탄생 자체가 1인 주방이었어. 왜냐면 옛날 어머니들이나 수십 명 받으려고 장사를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 좀 비싼 부위들은 뭐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서민 음식들은 뭐 돼지 부산물이라든지 이것도 돼지 등뼈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정성스럽게 끓여가지고 정성스럽게 양념해가지고 끓여내가지고 준비돼 있던 걸 주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람을 많이 쓰는 아이템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게 2010년 정도 되면은 프랜차이즈가 활성화가 됐잖아. 그럼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를 내가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원가율이 낮은 걸로다가 아이템을 잡는 경우들이 많아. 왜냐면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버니까. 혹시 불닭 들어봤어? 홍초 불닭 이런 거 들어봤어? 네, 닭발 파는 데 아니에요? 닭발은 사실상 원가가 없었어. 그냥 부산물이었다고. 근데 거기 양념만 팍 해가지고 히트 치니까 얼마나 돈을 쓸어 담았겠어. 불닭 시대에 태어났던 게 이 감자탕 프랜차이즈야. 우리 때 막 홍대 앞에 막 청개화 감자탕 뭐 이런 거 있고, 그 뒤에 조마루 감자탕, 뭐 이바돈 감자탕, 어쨌든 감자탕도 그랬고, 찜닭이라는 거 들어봤어? 네, 몇 개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이니까 치킨이 막 2만 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치킨 한 마리도 12,000원, 13,000원이 먹을 때 거의 25,000원, 3만 원을 받았다. 안동찜닭 이런 거.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낮은 원가면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 감자탕이에요. 한마디로 서민들이 먹던 거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업이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많이 팔아야지 많이 수익이 나니까 그때부터 대형화가 된 거지. 우리가 개인집 같은 경우는 타겟층이라는 게 있어. 시장에서 내가 감자탕을 해. 그러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디 오피스가 있어. 그럼 오피스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사하는데,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족 외식도 와야 되고, 팀 회식도 와야 되고, 애들 데리고도 와야 되니까 막 키즈 카페도 무료로 해놓고, 아침에도 해장해야 되고, 점심도 점심밥 먹어야 되고, 저녁에도 회식해야 되고, 밤에는 또 늦게 끝난 사람 와서 또 먹어야 되고, 이렇게 대형화되고 이렇게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감자탕이라는 브랜드는 대형이어야 되고 사람을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된 거지. 오히려 원래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그렇지. 약간 여기도 지금 30년 된 집인데 감자탕 하는 집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조리법이나 이런 게 다 달랐을 거 아니야. 근데 서민 음식이니까 약간의 위생이나 이런 건 좀 떨어졌을 것 같지 않아? 왠지 돼지 냄새도 나고 막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깔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감자탕이나 순댓국 같은 개인 브랜드들이 그때 다 없어졌고,
그래서 감자탕집 하면은 대형이란 이미지만 남았구나. 그런 역할을 했던 뭐 이바돈 감자탕도 보통 200평씩 했잖아. 근데 그게 코로나 때 집합금지가 되니까 그때 그게 다 작살이 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입맛에 대한 고급짐은 우리가 갖고 있어. 근데 감자탕을 먹던 기업도 있고 그런 수요는 이미 있었어. 집합금지에 걸려가지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이런 게들이 지금 없어졌어. 그럼 우리는 지금 QSC라고 불리는 퀄리티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갖춰놓은 다음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했던 방식, 주방에 혼자 홀 한 명, 요 정도로다가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정형을 디테일하게 하는 나라는 없잖아. 정형이라고 하는 건 뼈 주위로 이렇게 팔고기 발라내고 남은 뼈에 붙은 고기를 지금 우리가 돼지 등뼈라고 하는데 이 돼지 등뼈를 우리는 되게 발골을 막 디테일하게 해요. 그럼 결국에는 다 쓸 거 했으니까 부산물이니까 이건 값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서민의 음식이었겠지. 네, 그냥 바르다 남은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이 돼지 등뼈 같은 경우는 국산보다 수입이 더 비싸. 다 안 발라져 있고. 그렇지. 외국 거는 설렁설렁 정형을 하니까 살밥이 많아. 근데 우리 거는 디테일하게 하니까 살밥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국산이어도 좀 섭섭하잖아. 살밥이 얼마 없으면. 소주 비율이 너무 높아요. 아니야. 너무 높아요. 좀 낮춰줄게. 맥주 맛이 아예 나지를 않는데. 감자탕이 또 워낙 유명한 집도 많고 오래된 음식이니까 사람들이 기준이 높을 것 같은데 요리 실력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리 같은 거를 잘 못하는 분들도 감자탕 창업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요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조리라고 부르지. 요리라고 하는 거는 창의적인 개념이라든지 실력의 개념이면은 조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만들어진 그거를 숙달을 하는 개념이잖아. 근데 레시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너무 오픈 마인드이잖아요.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가 많잖아요.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방 시스템, 거기서 왜 혼자서 할 수 있고 노하우가 쌓이고 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배우는 게 좋지. 대형 식당에서 배우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대형 식당은 의미가 없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경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큰 식당에서 경험하러 들어간다 그래. 이게 너무 웃긴 게 그래 좋아 내가 햄버거 경험하려고 맥도날드를 들어갔어. 맥도날드 가가지고 거기 한 10대 명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야 내가. 거기서 뭘 배우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창업 자체가 왜 배울 곳이 없냐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1인 창업, 2인 창업 아니야. 감자탕 여기도 지금 2명 있어 하고 있는 거야. 주방 하나 홀 하나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고깃집을 해야 되니까 고깃집이 잘 되는 집 가서 배우고 이게 아니라 내가 고깃집을 한다고 해도 업종은 차라리 뭐 카페라고 해도 2명 이상 하는 데 가서 배워야 되고 응? 업종이면 감자탕이라고 해도 2명 이상 하는 데 가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하다. 보통 우리가 되게 유명한 식당보다도 내가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예. 어디 무슨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보다 나는 뭐 3만 원으로다가 걔들보다 더 맛있는 거 했어요. 파는 거보다 나은데. 그렇지. 그게 뭐냐면 여긴 식당이잖아. 식당은 10,000원짜리를 팔게 되면 식당에서는 25%에서 30%로 만들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편스토랑 막 해서 막 편의점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캠핑장에서 만드는 것들 보면은 그렇게 만들다가는 10,000원이 아니라 25,000원씩 받아야 돼. 한마디로 그 식재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맛에 있어서 그 원가율, 한마디로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는 그 원가율 이거를 고려해서 그 맛을 내게 하는 게 선수들이라고. 난 돈가스 집을 싫어해. 창업적으로 돈가스 집 가면은 돈가스 하나랑 우동 하나랑 덮밥 하나 주세요 시켜버렸어. 그럼 이거를 혼자서 못 하잖아. 그럼 우동 삶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가스 튀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덮밥 볶는 사람이, 그럼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감자탕 같은 경우는 전처리 작업은 좀 빡세겠지. 미리 끓여놓기도 해야 되고 미리 뭐 소스도 만들어 놔야 되고 이렇게 준비는 해야 되는데 결국 나올 때는 담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리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인건비를 적게 하면서 자주 먹는 아이템으로다가 재방문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상권 좋은 입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돈이 없잖아.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상권이 작은 데 들어가는데 상권이 작은 데서 수요가 한정돼 있는데 그 수요가 자주 올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평식업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근데 대표님 아까 코로나 이런 거 오면서 대형 감자탕 프랜차이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대형 감자탕 프랜차이즈나 워낙 감자탕은 오래됐고 많으니까 되게 레드오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장점이나 전략 같은 게 되게 확실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인테리어 봤어요? 여기 근데 감자탕집 치고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다 가지려고 그래. 초보 창업자일수록 이 손님도 잡아야 되고 저 손님도 잡아야 되고 술 손님도 잡아야 되고 밥 손님도 잡아야 되고 다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답답한 전략이냐면 다 잡는 전략은 큰 기업들이 다 해. 우리가 가만히 감자탕을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그런다. 8시, 9시 되면은 술 먹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술 손님 있으니까. 근데 9시, 10시에 밥 먹고 싶은 사람은 되게 많거든. 난 술이 싫고 나 지금 야근하고 지금 퇴근하는 길에 밥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자탕 집 가면 아저씨들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거기서 옆에서 밥 한 그릇 먹기 짜증나잖아. 그렇죠. 술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깔끔한 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거지. 저녁에 야근하는 사람도 내가 10시에 갔는데 내가 밥 먹을 곳이 지금 감자탕집이 제일 분위기가 괜찮아. 그럼 감자탕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업종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작게 하지만 작기 때문에 점심 때 몰아닥쳐도 혼자서 쳐낼 수가 있고 저녁 때도 술 손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술 손님을 위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밥만 먹고 싶은 사람들로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8시 반을 마지막 오다 따면은 9시 반이면 마감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초보 창업자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노동 강도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점심 장사했어. 점심 장사하려면 아침에 나와야 돼. 10시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녁에 8시 반에는 마지막 오다를 받아야지 9시 반에 끝내고 집에 가야지. 잠자고 있나서 일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점심 됐는데 저녁도 술 했어? 감자탕 먹으려고 한 10시 들어가지고 막 12시, 1시까지 막 떠겨?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저녁에도 밤에도 밥 손님 이걸로 하는 걸로 하는 게 나한테는 초보자한테 맞다 이거예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나 보증금, 뭐 권리금, 월세 이런 거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 정도 하려면? 여기가 좀 공주에 있잖아 우리가. 네. 공주는 아무래도 그래도 지방이니까 한 20평 쓰려고 하면은 뭐 월세가 뭐 200 넘어가겠어요. 돈 빼기면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온 매장들이 너무 많아.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렇구나. 30평, 40평 때는 좀 귀해. 회전을 중시하는 브랜드들이 있어. 네. 근데 15평, 20평짜리는 네. 되게 많다고.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안 됐겠지. 안 된 매장들이 있어. 그럼 그 주방에 뭐 냉장고도 뭐든 다 있을 거 아니야. 이걸로다가 시설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시설 다 돼 있고 무거울자리도 많은데. 대표님 그러면은 여기가 제가 알기로 25평에 테이블이 6개 딱 있더라고요. 점심에 한 2-3바퀴 돌린다고 하시는데 직원 하나, 알바 하나 둘이서 이제 돌린다고 하시는데 이 딱 2명이서 칠 수 있는 맥심이 어떻게 되세요? 매출로 따지면 숙달의 문제이지만 100만 원 이상도 쳐낼 수 있죠. 그 정도면. 숙달의 문제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서부터 막 사람들이 몰아닥칠 만한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다 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100만 원 매출까지는 진짜 둘이 가능해. 이 정도 규모의 감자탕집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입지나 어떤 상권을 좀 추천하세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신도시 같은 데 빼고 신도시 빼고요? 구축, 구상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파리바게뜨를 생각해봐. 어지간데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새로운 데만 들어가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새롭게 생긴 데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 네. 요즘 내가 더더욱 초보 창업자들한테 제발 그 신축하지 말라고 하는 게 신도시나 신축은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 자체가 임대 수익률에 맞춰서 돼 있어. 임대 수익률은 뭐냐면 10억에 샀으면 네. 5% 보려면은 400만 원이어야 돼. 근데 그거는 임대 수익률의 문제인 거고 임대료 자체가 현실과는 좀 왜곡돼서 형성이 돼 있거든. 네. 그래서 요즘은 기왕이면 아예 그냥 구축으로 가래. 구상권으로 가래. 근데 이거 진짜 꿀팁이다. 소주 마시고 안 마시고 있네. 대표님 저 소주는 뼈찜이 있어야 들어갈 것 같아서 테라만 먹을게요. 대표님 평소에 객단가 뭐 높이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일환으로 주류를 좀 가능하면 곁들일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거, 뭐 페어링 할 수 있는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감자탕 메뉴도 좀 그런 뭐 주류를 곁들이는 이런 거에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평식업에서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음식이 맛있어지기 위한 주류를 얘기를 해요. 맛있어지기 위한. 맛있어지기 위한 주류. 대표적으로는 뭐 마포의 옥동식 같은 그런 돼지곰탕집. 네. 거기는 전통주를 2,000원에 잔술로 팔아. 부어라 마셔라 소리 아니다. 우리가 어디 미국에 가거나 동남아에 가거나 맥주 같은 거 하나 놓고 먹잖아. 전통주를 하나씩 곁들여서 뭐 잔에 2,000원씩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말 맛있는 술하고 안주하고 밥까지 같이 먹는 이런 식의 주류 문화. 그게 잘 어울려요 여기. 그래서 여기도 황금보리 팔고 있는데 전통주.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야. 왜냐면 우리 때는 뭐 5,000원짜리 소주를 뭐 5병 먹어가지고 25,000원 썼으면은 요즘 애들은 12,000원짜리 위스키 그런 것들을 한 잔씩 먹고 끝낸다고. 부어라 마셔라 잘 안 하긴 하죠. 그렇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대표님, 근데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1인 혹은 2인 창업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외롭거나 막 고립감 느끼고 그럴 것 같은데 막 그런 고민 같은 거는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자, 생각해보자고. 친구가 가장 많을 나이가 언제야? 10대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지.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많으면 어깨뽕이 들어가. 20살 때 난 어디 대학교야. 걔네들끼리 어디 MT라도 가면은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 동네 뭐 깝죽대는 양아치하고도 좀 한번 싸워볼까 이 정도로다가도 용기가 100배다. 한마디로 갑바에 뽕이 들어간다고. 왜 그러겠어? 여러 명이 물려다니니까? 연약하기 때문이야. 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내 가정이 생기고 내 제국이 생긴다고. 근데 좀 거기에서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생존한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연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친구들 다 버린 애들이야. 어...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그 외로운 시간을 버틴 애들, 카페로다가 그렇게 버텼든 고깃집으로 버텼든 인터넷 사업으로 버텼든 디자인으로 버텼든 혼자서 그 외로운 시간을 견뎌냈냐 안 견뎌냈냐. 한마디로 지금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초보 창업자들인데 자기들은 다 똑똑해. 왜냐면 나이를 먹었으면서 실력은 없어도 눈으로 본 건 있어서 목격자는 될 수가 있어. 살인의 추억 봤어. 살인의 추억을 백광호라고 나와. 형숙이 예뻤다 걔가 백강호죠. 걔는 살인을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중요한 건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는 백강호를 범인이라고 한 거야. 왜 했냐면은 걔가 너무 죽이는 현장을 너무 묘사를 잘한 거야. 목격자였던 거지. 이 창업 시장이 왜 이렇게 혼탁해졌냐면 정작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목격자는 됐어. 왜냐면 나이는 막 먹었어. 막 40, 50 막 먹어가지고 지가 한 건 많아. 한 건 많은데 중요한 건 지가 주도적으로 한 건 없어. 기껏해야 제가 그때 그 팀에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 내가 혼자의 연약함이 있어 자꾸 끌어들이고 그게 아니면 불안하고 막 미쳐버리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초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오픈하자마자 혼자서 그 가게에 있는 게 지옥일 건데 그 지옥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깡다구가 없으면 아예 시도도 하면 안 돼. 단 하나의 원칙. 혼자가 될 거다. 혼자가 된다는 걸 두려워한다면 창업의 창자도 꺼내면 안 돼. 고독한 창업가의 그 딱 타이틀에 부합되는 스토리였다. 자, 그럼 고독한 사람들끼리 좀 더 모을 테니까 좀 그만합시다.